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결합과 분자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Previously on 화학 1,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결합 몇 가지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화학결합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배웠었죠? 전자 때문에 이루어진다. 요거 실험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화학결합은요, 다시 몇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로 나뉜다. 이온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그리고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합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체결정. 고체결정의 종류를 결합의 종류에 따라 다시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온결정, 금속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공유결합이 어떻게 결정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자결정과 공유결정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화학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결합의 극성입니다. 우리가 결합의 극성, 결합의 극이 생기나? 극이 어떻게 생기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전기음성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갈 거예요. 우리 전기음성도 한번 정의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전기음성도는요,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하나, 공유결합입니다. 그리고 각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여기서 공유전자쌍은 공유결합을 이룰 때 각 원소들이 하나씩 내놓아서 공유하게 된 공유전자 두 개를 공유전자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음성도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어렵죠? 우리가 글로만 배우는 거랑은 조금 다르니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수소와 염소가 같이 있을 때 둘이 공유결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입자들, 원소들은요, 전자를 한 개씩 나누어서 단일결합의 공유결합을 만들었어요. 즉, 공유된 전자쌍이 여기 한 쌍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을요, 이제 각 원소들이 가진 원자핵이 끌어당길 거예요. 왜? 이 원소들은 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각의 전자들 중에 공유되고 있는 전자쌍은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냐? 두 원소에게 다 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원소에서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애는 도대체 누굴까요? 각 원소 안에 있는 원자핵이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수소와 염소의 각각의 원자핵의 전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은요, 원자 번호와 동일하죠. 일단 수소는 1번이니까 플러스 1일 거고요. 염소는 플러스 17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누가 상대적으로 전자핵을 잘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왜? 상대적인 값이니까요.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 명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첫 번째, 공유결합 내에서 전기음성도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값으로 정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폴랭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랭이라는 물리학자가 얘기했던 바로는 전기음성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기준을 어떤 원자로 잡았냐? 플루오린이라는 원소로 잡고 얘를 4.01대라고 가정을 해서 다른 원소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낸 거죠.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2.1, 탄소 같은 경우는 2.5의 값으로 비교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포인트.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 그거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니까 어떤 결합에서? 공유결합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음성도 역시 주기적인 성질을 띱니다. 주기적인 성질이요? 우리 몇 단원에서 배웠을까요? 2단원에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유효핵전화, 원자와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를 할 때 우리가 비교해서 주기율표 상에서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단원에서도 전기음성도를 비교하고 설명을 할 때, 혹은 이온과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앞서 배운 2단원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전기음성도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우리 주기율표에서 비교할 때 방향 두 가지로 잡아서 했었던 거 기억하나요? 먼저 첫 번째,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는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이렇게 가로로 비교할 거예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봤습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요, 같은 주기에서는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고요,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즉, 거리적인 거는 가까워지고요. 유효핵전화 끌어당기는 힘은요, 세지는 거죠. 요것만 포인트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어떤 원소가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은 증가하고요, 그 거리는 감소해요. 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전자쌍을 끌어당길 때 그 끌어당기는 정도인 전기음성도는 증가하는 것인가요? 맞죠?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요, 유효핵전화는 증가합니다. 이거 2단원에서 뭐라 그랬냐? 전자도 증가했으나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핵전화의 증가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서 유효핵전화는 증가합니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공유 전자쌍이 끌어당기는 정도인 전기음성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엔 같은 족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같은 족으로 비교를 했을 때 원자 번호 증가라는 것은 전자의 껍질이 교체된다, 전자의 껍질이 월등하게 많아진다. 그 전자 껍질로 인해서 증가하는 게 뭐였습니까? 거리적인 요인이죠. 멀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자 껍질이 생김으로써 상대적으로 핵전화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겠네요. 유핵전화는 증가하지만 전자 껍질이 증가하면서 유핵전화의 증가량에 비해서 거리 요인이 더 세져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유핵전화가 아주 소량 증가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복습하고 오세요. 자,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는 감소한다. 간단하게 거리 요인만 고려해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전기음성도의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려면 주기율표 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냐면요, 요쪽 대각선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알고 있죠? 폴링이 누굴 가지고 정리를 했냐? 플루오린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볼까요? 실제 전기음성도를 그래프상에서 위쪽 대각선 이렇게 해서 S축, Z축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봤는데요.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아이가 여기 있네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누구다? 플루오린 4.0입니다. 그리고 플루오린은 기준으로 주기율표상에서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작아져서 플루오린과 가까워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한 친구들 없나요? 잘 보면 우리 주기율표 몇 쪽까지 있는 거죠? 1쪽, 2쪽, 13, 14, 15, 16, 17쪽 말고 그 다음에 원래 뭐 있었죠?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상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기 음성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그걸 끌어당기는 정도를 비교해야 하지만 18쪽 기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결합을 이루지 않고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즉 혼자 있어도 이미 안정하다는 얘기죠. 공유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그래프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앞서서 전기음성도와 전기음성도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공유결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음성도는 지금 공유결합하는 물질 중에 그 공유결합한 공유 전자쌍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음성도를 비교했던 거죠. 그럼 공유결합의 이 전기음성도를 적용해 본다면 우린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원소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와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전기음성도를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결합을 한다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같은 원소가 공유결합을 한다는 건 전기음성도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시 공유결합을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생각하고 공유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합의 극성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공유결합의 두 가지 분류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즉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은 정도로 공유 전자쌍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고 한 군데에 있습니다. 즉 서로 동등하게 공유되고 있는 형태고요. 우리가 전자 분포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균일하게 나타나는, 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서로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이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부른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미비하게 많거나 거의 나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극성이 생기지 않는 공유결합이다. 요런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분류로 가볼게요.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극성 공유결합? 자,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기면 어느 한쪽이 더 잘 끌어당기고 어느 한쪽은 더 약하게 끌어당기죠. 앞서 설명했던 예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2.1,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요 정도 차이의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죠. 누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기느냐.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서 전자쌍을 더 잘 끌어당겨요. 그러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전기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분자 안에, 중성인 분자 안에도 상대적인 전극의 분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전기음성도가 큰 쪽에는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고, 우리 부분적인 전하 표시를 할 때는 우리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음전하가 생기고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수소 부분에는 델타 플러스라고 표기할 수 있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발생을 합니다. 중성이어야 될 분자 안에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함에 따라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나뉜 부분적인 전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극성 공유결합은요, 서로 다른 전자끼리의 공유결합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하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자 안에 전하가 발생한 케이스를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결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아봤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극성과 공유결합, 그 무극성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방법이 바로 쌍극자입니다. 쌍극자는 한 분자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부분 전하의 쌍을 얘기를 하고요. 이 쌍의 크기, 쌍극자, 발생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전하의 크기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아까 극성 공유결합에서 결합에서 한쪽이 전자를 더 강하게 가져가면 부분적인 전하가 발생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쌍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발생한 전하의 크기를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와의 크기와 화살표의 방향으로 나타낼 것이고요.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쌍극자 모멘트를요, 뮤라는 기호로 표시를 할 거고요. 요 밑에 식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과 거리의 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는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소와 수소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겠죠. 왜? 2.1 전기음성도 차이가 0입니다. 그렇죠? 쌍극자는 0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플로린하고 수소가 결합한 상황을 볼게요. 4.0과 2.1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가집니다. 수소 쪽에는 전기음성도가 적으니 델타 플러스라는 부분적인 전하가, 반대편에 플로린에는 델타 마이너스라는 부분적인 전하가 생길 거고요. 화살표의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방향을 무조건 그려주셔야 하고요.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염소도 마찬가지겠죠.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3.0과 2.1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앞서 그렸던 플로린이나 수소보다는 작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전기음성도가 같은 원자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집니다. 전기음성도가 다른 원자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합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은 델타 마이너스, 적은 쪽은 델타 플러스의 양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은 커지고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되면 이게 바로 이온결합이 형성된다입니다. 요 멘트를 조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폴링이 주장한 바는 이렇습니다. 폴링이 4.0 기준으로 플로를 기준으로 전기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의했다는 건 기억하시죠? 그런 거와 함께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폴링이 뭘 같이 정리하고자 했냐면요. 이온결합과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세 가지 간의 차이를 전기음성도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매우 큰 케이스를 설명을 합니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즉,
누구는 전자를 너무 받고 싶어 하고 누구는 전자를 오히려 잃는 것을 선호한다. 뭐죠?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금속이온과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비금속이온에 대한 설명 아닌가요? 이온결합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원소가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원소에서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되고 한쪽은 양이온이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결합하는 게 뭐였죠? 이온결합이었습니다. 즉, 이온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원자의 두 원자 사이에 결합을 얘기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매우 전기음성도 차이가 적은 혹은 똑같은 두 종류의 원소가 결합을 할 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링은 0에서 0.4 정도 차이가 나는 전기음성도 차이를 보이는 공유결합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온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의 차이점은 약 2.0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즉, 전기음성도 차이가 0.4와 2.0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가진 공유결합들은 이온결합까지는 아니지만 전자를 누군가 한쪽이 더 끌어당기고 싶어 해서 한쪽에 델타 마이너스라는 부분적인 전하, 반대편엔 델타 플러스라는 부분적인 전하가 발생하고 이런 공유결합들은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 아닌 극성 공유결합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뭐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폴링이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 나누어지고 이온성과 공유성 중에 이온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온결합, 공유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입니다. 확인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물어야 될 거, 이미의 원자 A, B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의 전자의 개수를 파악하면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겠네요. A 같은 경우는 2주기 15족이네요. 바로 누구예요? 플루오린, 15족이래. 17족이네요. 플루오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B는 3주기 1족입니다. 누굽니까? 나트륨이네요. 두 개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해라.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 게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우리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기준으로 나뉠 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비금속은 어느 쪽? 주기율표 좌측 하단 아랫부분. 수소 빼고요. 여기 있는 수소 제외하고 이 부분이 대부분 금속 원소, 그리고 반대편에 요 나머지 부분을 비금속 원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교했던 거 기억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전기음성도를 배웠으니 그걸 적용해 볼게요. 전기음성도는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강해졌고요.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비금속 원소들은 전기음성도가 어떨까요? 높습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금속과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에서 볼 수 있는 바로는 금속 양이온, 즉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금속 원소 중에 특히 17쪽, 16쪽의 원소들과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되고자 합니다.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 플루오린과 산소와 같은 케이스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온결합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온결합은요,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와의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하나요? 되게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요. 외운 친구들 중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전기음성도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금속 원소는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결합,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설명했던 거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설명했던 이유는 B와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고 금속 원소, 전기 음성도 낮습니다. 플루오린과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서 제일 높은 전기 음성도 4.0을 가진다. 비금속 원소죠. 자, 여기서는 A와 B 중에 전기 음성도가 당연히 A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다음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사이에 결합에서 얘네 결합이 무극성인지 극성인지 파악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질소 같은 경우는 같은 질소 분자,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질소 분자를 나타내는데 당연히 같은 원자니까 무극성이겠네요. 물과 같은 경우는 산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죠. 이때의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 즉 게다가 산소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옆에 있죠. 전기음성도가 대표적으로 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다. 플루오린이나 수소 역시 마찬가지죠. 플루오린 4.0 크다 그랬습니다.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도 산소 분자는 산소가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무극성.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를 가운데로 두고 이산화탄소, 산소 양쪽에 한 개씩, 즉 양쪽에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와 전기음성도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